번째 수열의 극한인데 1단원에서 그래서 우리는 수원에 있는 수열을 다 안다는 가정하에서 하겠지만은 그래도 모르는 부분은 뭐 필기를 하고 이렇게 출발을 할게. 자, 수열의 극한은 우리가 그랬지? 자, 함수의 극한하고 수열의 극한은 같은 개념이야. 함수의 극한은 fx, x에 관한 식으로 나왔잖아, 그지? 근데 수열의 극한은 an이잖아, 그지? 그냥 n에 관한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우리가 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면 유리화시키고 하는 것들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었죠?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거 같이 뭐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할 때 뭐 n 제곱 플러스 2n 하고 뭐 3n 제곱 플러스 4n 이렇게 나왔다?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똑같아. 그냥 x가 n으로 바뀐 것밖에 없는데 조금씩 다른 유형들이 좀 존재할 수는 있어. 우리는 이런 거 말고 어떤 것들이 있냐면 등비수열 같은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약간 색다른 개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건 없어. 수렴한다는 내용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수렴한다는 게 정확하게 어디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가까워지는 값이 있으면 수렴이고 가까워지는 값이 없으면 발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자, 보통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n에다가 1, 2, 3, 4 쭉 해서 크게 집어넣을 건데 그럼 계속 커지는 거다,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n 하면 값이 계속 작아지는 거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수열에서는 한 가지 추가되는 게 진동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진동이라는 건 뭐냐면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했을 때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분의 아니지?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거 등비수열인데 뭐 x축을 이렇게 봤을 때 n 값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2 집어넣으면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되고 4 집어넣으면 16 되고 그래서 이 값들이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양의 무한대로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로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폭이 점점 커지지. 그래서 첫 번째 진동 중에서는 이렇게 되면서 폭이 커지는 진동들이 있을 거다. 이런 것도 발산하는 거에 포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모든 진동들이 다 발산하느냐? 그건 아니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n값을 무한대로 할 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경우도 진동하는 건 맞죠?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런데 x축을 봤을 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2 집어넣으면 절반인 4분의 1이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16분의 1 얘는 폭이 점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좁아지는 진동이죠?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10 집어넣으면은 1024분의 1 그래서 폭이 좁아지는데 점점점 x축에 여기에 점점 가까워지잖아, 그치? 그러면 값은 부호는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은 점점점 0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진동을 하더라도 0에 수렴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수열들이 존재했을 때 유추를 하는 거야. n 값에 1부터 2, 3, 4를 집어넣었을 때 그 값들은 계속 커지느냐, 계속 작아지느냐,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데 쟤처럼 폭이 커지는 거냐, 아니면 폭이 작아지는 거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형에서 이 문제 갈까? 1번. 자, 첫 번째 마이너스 6분의 5 그거에 n제곱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진동하는 거다 무조건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값은 마이너스 6분의 5
그 다음 제곱하면 36분의 25.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216분의 125. 이런 식으로 나아가겠대? 그러면 폭이 커지는 진동이니 폭이 점점 작아지는 진동이니? 작아지는 진동이죠? 자, 그러면 작아지는 진동이면 얘는 무조건 0에 수렴하겠죠? 괜찮죠? 자, 그런데 한 가지 필기를 할 것은 이제 등비 수열이 자주 나올 거거든?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이하 이렇게 되면은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범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마이너스 2분의 1도 요 사이에 있는 거고 요 사이가 되면은 수렴한다. 근데 1이면 1의 n제곱은 계속 쭉 1이니까 1에 수렴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또 구분할 수 있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 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하는 값은 0에 수렴하고 R 값이 1이면 나머지는 1에 수렴하고. 그래서 얘 한 경우만 1에 수렴하고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들어있으면 0에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그 다음에 얘는 1 집어넣으면 0 되죠? 2 집어넣으면은 뭐가 되지? 6 되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되죠? 아니지? 마이너스 6이지? 마이너스 6. 4 집어넣으면 18. 5 집어넣으면 30.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커지는 폭이죠? 자, 그러면 얘 하나만 딱 보는 거야. 얘는 폭이 점점 커지는 진동이잖아, 그치? 아, 얘 하나만 봤을 때 폭이 점점 커지네? 근데 거기에다가 고작 2를 더해봤자 큰 영향은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비가 이렇게 할까? 그냥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보다 작았을 때는 진동하는 거죠. 폭이 이렇게 커지는 진동. 그래서 발산하는 게 되겠다라고 하나만 기억해 두도록 할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거. 아직까지 수렴하는 게 수렴한다? 옳지 않는 거 찾는구나. 일단 발산하는 거죠. 자, 여기에는 분모를 딱 보면 1 집어넣으면 2, 3, 4 이런 식으로 쭉쭉쭉 분모가 계속 커지네, 그지? 자, 그러면 분자는 따로 해결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1하고 1이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0 되고 1일 때는 2 되고 0 되고 그 다음에 5분의 2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지? 자, 그럼 일단은 얘는 0이야. 이 값들만 판단을 해도 되겠죠? 이 값들만 봤을 때 분자는 2로 일정한데 분모가 계속 커지고 있으면 이 값은 점점점 작아지면서 0에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는 0에 수렴한다. 이거부터 봤으면 되겠네. 항상 이런 게 제일 쉬운 거잖아. n값이 계속 커지면 분자가 2차지. 그러면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겠네, 그치?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이겠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이 전체 수열에 대해서 뭔가 보려고 하지 말고 이걸 먼저 보는 거야. 요 놈에 대해서 계속 보는 거야. 자, 여기서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래. 그러면 분자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계속 똑같은 값으로 진동이 되겠지? 그런데 분모는 1 집어넣으면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분자가 계속 부호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값들은 분모가 계속 커지니까 점점점 0에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 수열 자체는 0의 수렴이죠? 그러면 이 수열 자체가 0에 가까워진다는 표시를 수렴한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이 전체적인 수열은 어디에 수렴한다? 1에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한 문제에 수열에서 수렴하는 거 나올 수 있는 종류가 별의별 종류가 다 많이 나왔어. 자, 그래서 이런 종류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 자, 그러면 2번, 3번 정도는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한번 해결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한번 가보자. 와, 얘도 fx, gx 해가지고 우리 리미트 성질했을 때 똑같은 내용으로 가는 거죠. 자,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bn이 알파로 수렴할 때 당연히 상수배는 바깥으로 뺄 수 있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지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도 지을 수 있는 거죠. 수렴한다는 전제조건이니까 하면 그냥 수렴하는 값을 대입하는 거. 얘는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자, 4번 가볼게. 4번 계산하기 싫다. 5번 가자. 자, AN이라는 것이 5로 수렴한다는 전제조건이 같잖아, 그지? 그럼 우리는 BN도 수렴하는 값을 찾으시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5를 딱 집어넣겠지? 그러면 BN이 수렴하는 값이 베타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BN은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2 베타분의 15-1이니까 14. 얘가 2분의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2베타라는 것은 7로 수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베타 값은 2분의 뭔가 이상한데? 15, 14? 28이 돼야 되지? 28이 돼야 되죠? 그래서 베타 값은 14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유형인데 이 유형을 왜 이렇게 많이 놨을까? 산수 계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조금 신경 쓸 게 11번 정도만 신경 쓰면 되겠네. 자, 11번을 봤더니 AN-BN은 2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AN-BN은 4로 수렴하겠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나오는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곱셈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얘 두 개를 활용하는 세제곱 공식을 가야 되잖아, 그지? 자, 그럼 얘는 AN 마이너스 BN 이거의 세제곱 플러스 3AN BN 그 다음에 AN 마이너스 BN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면 이것들이 다 수렴하기 때문에 곱하기 플러스 뭐 이런 거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쪽은 2에 수렴하니까 세제곱하면 8 되겠죠? 플러스 3 곱하기 AN BN은 4 곱하기 또 여기는 2로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8 플러스 24 결국 32에 수렴하네.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유형들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내용이 나왔겠지?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는 정리하고 얘는 방법 1, 방법 2가 아니야. 방법 2는 우리가 AN을 구하잖아, 그지? 여기를 AN으로 바꿀게. 잘못됐어. AN을 알파로 놓는 방법으로 바꿔. 방법 1은 치환하는 겁니다. 방법 2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알파로 놓는 방법이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볼게. 자, 우리는 리미트 AN을 구하래.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 수렴하는 전체 수열 자체를 다른 걸로 치환한다. 그러면 수렴하는 전체를 다른 걸로 치환한대. 그래서 2A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5 얘를 bn으로 치환한다. 하나씩 천천히 같이 적자. 이거 밑에다 맞죠? 유진이도 밑에 답지 하나 꺼내서 그쪽에 맞춰. 답지 엄청 무겁지. 자, 그러면 얘 자체가 bn으로 바뀌었으니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할 때 bn이라는 것은 3으로 수렴한다는 걸로 변환을 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an이잖아, 그치? 그래서 약간 생략할게. a 플러스 5는 이거 넘기면 2ab 플러스 b가 되겠네? 그럼 우리는 a를 정리하기 위해서 1로 오면은 a로 묶으면 1 플러스 2b 그 다음에 5를 넘기면 b 마이너스 5.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할 때 an이라는 것은 요 an 대신에 얘를 넘긴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2bn 그 다음에 bn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생략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틀렸나? 마이너스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이 an에 대해서 리미트를 요렇게 씌워주면 bn이 3으로 수렴하겠대. 그러면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래서 5분의 2로 수렴한다라고 되겠네. 어떠니? 어렵죠? 그래서 치환하는 방법 1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어야 된다. 어떤 복잡한 것들 나왔을 때 치환하는 걸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나는 방법 2로 가볼게. 자, 방법 2는 이렇게 하겠대. 우리는 an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분모도 분자도 다 수렴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an이 보이는 자리에 이렇게 하는 거야. 저 수렴하는 값은 2알파 플러스 1,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5. 얘가 3이구나 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5는 넘기면 6알파 플러스 3 마이너스 5알파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알파 값은 5분의 2. 자,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죠. 빠른 방법이고.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밑에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겠죠. 다른 거는 없는 것 같고 하다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했을 때 an이 어떤 알파라는 것으로 수렴하면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할 때 하다 보면 여기에 a의 n 플러스 1이나 a의 n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거든. 자, a의 n번째 항이를 무한대 보내도 알파로 수렴했대. 그러면 a의 n 마이너스 1번째나 a의 n 플러스 1번째나 얘를 무한히 보내도 똑같이 뭘로 수렴할 수밖에 없니?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슷하게 나와 있는 수열들도 다 알파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괜찮죠? 한번 눈에 익혀두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14번 같은 것도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죠. 아하, 이거 얘 때문에 설명한 거야. 13번 13번에다가 이 내용을 적어 놓으면 되겠네. 그래서 바로 풀어보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여기다가 바로 이 값이 알파다. 알파 집어넣고
얘도 알파를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3알파 플러스 1은 2알파 플러스 4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알파는 3이라는 값으로 수렴하겠구나. 그러면 1번 되겠죠? 자, 그 다음 16번이 특이한 거라서 어떻게 지금 얘는 급수라고 해서 다른 쪽에 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온 문제라서 난 요거를 좀 미리 설명을 한번 해줄게. 자, 여기는 수열에 대해서 보는 거고 얘는 급수야. 자, 이 뜻은 뭐냐면 A의 1 플러스 A의 2 플러스 쭉 가서 A의 n까지 더하는 게 아니고 계속 더해가라는 뜻이야. 무한대까지. 생각해보자. 어떤 숫자 수열이 있는데 계속 더해 나가면 그 합자체는 상식적으로 보면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가까워지는 값이 있을까? 이거는 나중에 내용이니까 일단 요 표현은 이런 표현이다라고 밑에다 딱 적어놓을게. 자, 이게 뒤쪽에서 배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대충 이런 내용이다라는 건 적어놓을게. 자, 그래서 이 급수라는 것이 얘가 수렴했대. 명제죠? 그러면 그 수열은 뭐가 되냐면 리미트를 씌웠을 때 무조건 문영이 되는 거야. 자, 어떤 거에 대해서? 그 일반항에 대해서야. 일반항 여기 있는 놈들.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시그마가 있대. 계속 더해 나가는 거네. 그런데 요 놈에 대해서 지금 AM 파트가 지금 요 파트죠? 3이라는 것은 얘는 수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렴했다는 거. 아, 그러면 수렴했으니까 저 수열 3AN 플러스 10분의 4A의 N 마이너스 8. 이 일반항에 대해서 뭐를 씌우면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씌우면 얘는 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나중에는 확실히 알겠지만 지금 요 문제는 요 개념이 있어서 그냥 설명하는 거야. 자, 그러면 리미트 an을 구하래. 얘는 알파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요 자리에 우리는 알파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랬을 때 0이 된다며 분모를 넘겨봤자 0이 되죠. 그러면 4알파 마이너스 8이 0이 돼야 되니까 결국 알파 값은 2다라고 이렇게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잠시만. 분필이 왔다 그래서. 그죠? 자, 다음 유형 가볼게.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유형이죠? 4번 유형. 이런 거.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다, 그지? 그 다음에 원래는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분자 나누는데 그런 작업들은 하지 않는다. 차수가 같으면 최고창 개수비, 분모가 더 크면 0, 분자가 더 크면 발산하는데 분자의 부호에 따라서 양의 무한대냐 음의 무한대가 결정날 것이다. 별거 없죠? 그래서 간단히 한번 보는 문제들. 18번을 봤더니 2차 3 그죠? 그 다음에
1차 1차죠? 그러면 1분의 1 플러스 2니까 얘도 3 되겠네, 그지? 그래서 A, B를 곱하면 9라는 값이 나오겠죠?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 자, 한 가지 좀 기억을 해놔야 되는 게 등차 수열 우리 한번 했었지 않니?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 플러스 n-1d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를 설명하는 경우보다 다른 공식을 많이 쓰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전개했을 때 n에 관한 식으로 봤을 때 여기가 d 곱하기 n 플러스 a-d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n에 관한 1차식인데 얘가 공차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뭔지 상관없이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란 뜻이야. 그러면 요 식에서 AN의 공차가 3이래. 그러면 AN이라는 것은 일단 3N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BN이라는 것은 4N 이렇게 나가는 거래. 그래서 이걸 파악할 수만 있다면 이 식이 뭐가 되는 거야? 3N 그 다음에 플러스 4N 하고 4N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n에 관한 1차니까 결국 7분의 4가 되겠네, 그치? 답은 4번. 그래서 강조했던 내용들이 되는 거고. 수열 또 나오네. 그래서 요거 하면 수열이 완전 복습이 돼버려서 좀 좋은 내용들이겠죠? 자, 저번에 한번 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SN에서 등차 수열의 합에서 SN에서 AN 제곱 플러스 BN 그 다음에 플러스 C일 때 C 값이 만약에 0이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랬을 때 SN식이 나왔을 때 AN식을 빨리 구하는 방법 유진이 기억나니? 2차항의 개수 2배에서 2a의 n 그래서 2a가 공차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 즉 b-a가 상수항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거를 왜 하느냐? 우리는 이거 나왔을 때 이것도 많이 하지만 이거 있을 때 이것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저쪽에 나와 있는 AN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네. 공차가 4지? 그러면 4N. 첫 번째 항에서 공차 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AN이 나오네, 그치? 자, 그럼 우리는 얘가 나왔을 때 역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자, 일단 SN은 뭐가 되는 거니? 여기서 1로 간다는 것은 절반을 해주는 거잖아, 그치? 절반을 해주니까 절반 해주면 2n 제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는 잘 될지 모르겠지만 잘 봐. 얘랑 얘를 더해버리면 1차항의 개수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해버리면 1차항의 개수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좀 빨리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좋지만 몰라도 저 식을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뭐니? 분자가 SN이죠. 그래서 여기가 2n제곱 플러스 n이래. 그러면 분모도 2차, 분자도 2차. 그래서 뭘로 수렴할 것이다? 결국 2로 수렴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겠네. 쉽진 않지만 AN 나왔을 때 SN을 빨리 하는 이런 방법도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네. 그럼 4번 유형까지 일단 한 거고 잠깐 쉬었다가 시그마 쪽으로 넘어가 볼게. 자, 그래서 한 가지만 여기서 더 짚고 넘어갈 거는 아예
보통 하다 보면 SN식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좀 할 거거든. 그런데 SN식이 완전히 필요 없는 경우, 얘처럼 최고차만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 그지? 그럴 때는 이제 이걸 기억하면 되죠. SN 항상 등차 수열은 2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렇게 나올 건데 항상 2차항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 요거 하나만이라도 기억하면은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을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는 공차의 절반이라는 거. 다른 데서는 완전한 식이 필요할 때는 저걸 좀 연습해서 하고 그냥 최고차만 알면 편하게 할 수 있을 때는 굳이 저거 이용할 필요 없이 공차의 절반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공차가 4니까 얘는 2n제곱 블라블라. 그래서 바로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야. 이런 팁들을 조금 잘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몇 번 강조를 하겠지만 다음 유형에서 이런 거죠. 합 또는 곱을 이용한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러면 시그마의 기본 공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누누이 익히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연수의 합 2분의 n 플러스 1, 제곱의 합 6분의, 그 다음 세제곱의 합은 자연수의 합의 제곱이다 라고 나오는데 요거 하나만큼은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어떤 놈이랑 그거 하나 더 큰 것들의 곱의 합 이렇게 되는 것들. 그러면 꼭 얘를 생각해 보면은 얘는 k제곱 플러스 k에 대한 놈이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시그마를 여기다가 치워주면은 얘는 6분의 공식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치해주면 2분의 공식을 더하는 거잖아, 그렇지? 결국 이놈과 이놈을 더해서 통분을 하는 건데 이 결과는 외워줘야 되겠죠. k제곱 플러스 k는 3분의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된다는 거. 얘는 조금 외워두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만 다시 한번 뭐 익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k제곱 플러스 k가 나오면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물론 몇 개가 더 있는데 그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거는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조금만 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24번 극한값을 구하시오. 일단 봤더니 분모는 n제곱이고 분자는 자연수합이죠. 그러면 얘는 2분의 n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 분모는 n제곱, 2n제곱, 그 다음에 분자는 n제곱 플러스 n. 그러면 결국 우리가 수렴하는 값인 a라는 것은 최고차항 개수의 b 2분의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물론 하다 보면 이 과정을 생략할 수도 있겠죠? 생략하고 바로 수렴하는 값을 찾는 걸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는 n 세제곱이네. 그럼 이제 이 과정을 생략해 볼게. 얘는 6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이네, 그지? 그러면 6이 분모로 가겠죠? 그러면 6n 세제곱분의 이렇게 곱한 2n 세제곱.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b값은 6분의 2. 그래서 결국 3분의 1이 되겠네, 그지? 그래서 두 값을 더해주면 6분의 5로 수렴할 것이다.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조금 나오네. 자, 여기도 뭐 네 가지가 존재하는데 여기서도 하나 기억할 거, 저번에 재상이가 빠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AN, SN, EN-1, 그 다음에 EN, 그 다음에 EN 플러스 1. 얘는 1부터 시작하는 홀수, 얘는 짝수, 얘는 3부터 시작하는 홀수. 그랬을 때 그 SN이라는 것은 결국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의 AK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시그마를 이렇게 씌워줬을 때 1부터 시작하는 홀수의 합은 N제곱.
n제곱 플러스 n n제곱 플러스 2n 외워둡시다. 얘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수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미적분 수열의 극한에서도 마찬가지고 얘를 외우지 못한다면 계속 시그마를 해서 그 나오는 결과를 해줘야 돼.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거는 꼭 외워둘 수 있으면 좋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바로 이렇게 되겠죠? 오, 1부터 시작하는 홀수의 합이네 2n-1이네. 그럼 분자는 n제곱. 그 다음에 분모는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의 합이죠. 2분의 n 플러스 1. 자, 그러면 a 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재성아? 2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자는 n 세제곱이네. 오, 이거 그거네. 뭐니? 1차이 나는 수들의 곱 k제곱 플러스 k죠. 그래서 얘는 3분의 연속된 세자연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 플러스 2. 그러면 결국 요놈 때문에 b 값은 3이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공식을 외운 자와 외우지 못한 자의 차이. 그 다음 몇 번 해볼까? 터프 문제 가볼까? 얘가 과연 터프일까? 자, 29번 가볼게. 일단 첫 번째 작업은 뭐 하겠습니까? 첫 번째 작업은 시그마? 더하는 게 아닌데? 그죠? 곱하기입니다. 곱하기에서 항이 많다는 것은 어떤 걸 생각해야 되겠니? 약분되는, 즉 소거되는 규칙이 발생한다? 분수가 나온대? 그러면 무조건 통분을 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을 잘 보면 얘는 2의 제곱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근데 얘를 이렇게 해도 상관없네? 그랬던 애는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플러스 1 한 것분의 2의 제곱이죠? 그런데 얘를 2를 분리시켜서 이렇게 해주는 요 작업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쭉 가면 2에서 1 빼면 1이죠? 2에서 1 더하면 3이죠. 그럼 두 번째는 또 3에서 1 빼면 2, 3에서 1 더하면 4. 아, 이렇게 연속적으로 소거가 되는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쭉쭉쭉 와서 마지막 n에서 1 빼고 n에서 1 더하고 그러면 결국 이렇게 소거되면서 여기까지 사라지네. 결국 요식은 2n분의 n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수렴하는 값은 4번 2분의 1이 나온다는 걸로 예상을 할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많다는 건 무조건 소거돼서 사라질 것이다. 근데 분모 저거를 이 두 개로 쪼개는 작업들을 조금 생각해 줘야 됩니다. 얘는 수열에서도 나오고 어디에서도 많이 나오냐면 로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로그에서 많이 나오는 파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와, 재성이 글씨 되게 작아졌다. 내 글씨들 크기랑 거의 비슷하네. 나는 이제 점점 글씨를 크게 적기 시작하는데 요한이 와서 이제 잘 안 보여. 글씨를 크게 적을 수밖에 없어. 됐죠?
번 유형 한번 가볼게. 왜 유진이 모의고사 온다니까 걱정돼? 근데 이거 보통 학생들이 막 그래. 모의고사를 선생님 저는 그래도 완벽하게 개념을 쭉 한번 하고 나서 모의고사를 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몇 년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 실질적으로 재작년에 그렇게 한번 해봤어. 그 약대관에 있는 반이었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그 3월 들어가서 모의고사 봤다? 그럼 똑같아. 빨리 저기에 적응하는 게 더 좋은 거지. 그래서 어느 문제는 약간 패스하고 가야 된다. 몇 번은 패스하고 지나가고. 근데 쭉 가다가 중간에 중킬러 문항이네. 근데 보통 중간에 갑자기 어려운 문제 나오면 애들이 계속 고민하거든. 근데 그런 것도 패스하고 넘어가는 이런 연습도 해야 되거든. 시간 안에 싸우는. 그래서 오늘 저거 풀 때 한 교시는 시험을 보고 미적분이나 빠졌잖아, 그치? 근데 보통 1시간이나 1시간 10분? 우리가 100분이잖아, 그치? 60분 정도를 한 바퀴를 다 돌고 무조건 그 다음에 남은 40분에 킬러 문항을 건드는 거거든. 아니면 중킬러 조금 못했던 것들. 근데 학생들이 항상 그 시간 60분 안에 한 바퀴 도는 거를 잘 못해. 근데 우리는 그 파트가 선택 과목 파트가 빠졌으니까 수원 수투만 50분 안에 한 바퀴 도는 연습을 좀 미리 해야 될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딱 보자마자 답 나오는 것들도 많잖아. 고민하는 연습을 하는 거지 뭐. 겪어야지 뭐. 이거 별 내용 있습니까?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 그 다음에 같으면 최고차는 개수의 비. 똑같은 내용이죠. 별거 없죠. 자, 근데 무슨 내용 때문에 이렇게 한 거냐면 이거죠. 미정 개수.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내가 정하겠다는 뜻이야. 그 내용을 가지고. 근데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거하고 거의 흡사한 문제들밖에 없죠. 자, 일단 4라는 놈으로 수렴했네. 그럼 차수는 똑같아야 되겠네. 그래서 A 여기는 2차는 사라져야 되네. 그래서 A 값은 0이고.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 3하고 B가 있네. 그럼 B 값은 12가 들어가야지 4로 수렴한다. 또 이런 내용들 가지고 하는 거니까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조금 생각할 문제를 조금 볼까? 너무 쉬운 것들은 말고 옆으로 가볼까? 자, 물론 노멀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볼까? 수렴하기 위한 K의 최소값.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뭔가 되겠네. n의 K 제곱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 어떤 식이 나올 건데 여기 지수에 대해서 어떤 지수가 나왔을 때 K는 그 지수와 똑같던지 아니면 여기 있는 지수보다 분모의 지수가 더 크면 0으로 수렴하는 거잖아, 그치? 어떻게든 어떤 알파로 수렴하든지 0으로 수렴하든지 우리는 지금 수렴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될까? 자식을 정리할 수 있겠니? 오제곱이 있는데 정리를 해? 여기 항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해볼래? 뭔가 정리를 해주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괄호 있는 것을 그냥 하기에는 쉽지 않죠? 자, n의 k제곱분의 1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변형을 할 수 있겠니? 그냥 전개는 못한다? 중요한 건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느냐. 안 되면 다 통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파트는 n의 5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1의 5제곱으로 치수 분배할 수 있죠? 통분이 가능하지? 그래서 요식 자체는 요 놈이랑 n의 5제곱을 곱하겠네? 그러면 n의 k 플러스 5제곱이 되잖아, 그지? 그럼 분자에 남는 것은 n제곱 플러스 1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것만 남는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지? 자, 분자의 지수가 최고차가 몇입니까? 10이죠? 분모의 지수는 k 플러스 5죠? 수렴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분모가 더 크든지 같든지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치? 그래서 따라서 k 값은 5 이상이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조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을 수 있도록 하죠. 나중에 계약하면은 한 번 더 풀 거긴 한데 이런 파트는 조금 점검을 잘 해줘야 되겠죠. 쉽지 않으니까. 쉽다 생각했는데 미정계수 결정하는 것이 쉽다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2개짜리밖에 안 된 노멀 문제인데도 굉장히 까다롭죠. 엄청 어렵습니다. 빨간색 펜을 이제 꺼낸 거야? 그래,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붉어서 이거 붉어도 필기 잘 되는데? 그런가? 선물로 줄까? 어떻게 이런 거 얼마 아니? 5,000원? 6,000원? 담임쌤이? 학생들 다? 우와. 와. 딴반은 엄청 부러워하겠네, 애들.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보통 괜찮지 않아, 그지? 여러 개 안 들고 다니고 빨간색, 파란색 막 이렇게 들고 다니는 애들 많던데. 자, 그러면 6번 유형도 얼추 될 거 같니? 터프. 자, 일단은 정수 K 그 다음에 뭐 실수 A에 대해서 8분의 1로 수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자, 분자의 최고차를 봤더니 n의 8제곱이네. 분모의 최고차는 태상아 뭐라고 할 수 있니? 좀 6제곱이지. 미안하다. 분모의 최고차는 K제곱 A의 K제곱 N의 2K제곱이 되겠네, 그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최고차가 또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K는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근데 여기는 지금 1이고 얘가 상수죠? 그러면 A에 K 집어넣어서 세제곱이 8 나와야 되겠네. 그래서 실수 A 값은 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2개 곱하면 6이라는 답이 나오겠죠. 3번. 솔직히 이 터프 문제보다 34번이 더 어려웠다. 그 통분난단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일단 뭐 함수의 극한에서도 마찬가지고 수렴하는 첫 번째를 배울 때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배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했었죠? 근호가 있으면 유리화한다. 그 다음에 분자에만 근호가 있으면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해서 역유리화를 하는 거죠. 둘 다 있으면 골치 아프죠? 둘 다 유리화해주는 그런 작업. 함수의 극한에서 여러 번 해왔던. 자, 왼쪽 줄에서는 일단 36번 가볼게. 그러면 너희는 지금 수투의 함수의 극한을 복습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없네. 그러면 분모에 1이 있다 생각하고 우리는 유리화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유리화해주면은 n제곱 플러스 2n 그리고 플러스 n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의 뒤에 거 제곱 하니까 2n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이거 여기 n이죠? 1 플러스 1분의 2가 되니까 결국 a의 값은 1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잘 봐.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잘 보면 어떤 걸로 수렴하냐면 역유리화를 하든 어떻게 그냥 유리화를 하든 다 생각하는 거야. 역유리화를 했을 때 얘 1이지. 그 다음에 플러스에 여기 1 있는 거 1. 그 다음에 분자는 여기에 있는 1차항의 개수 2 이런 식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1차항의 개수가 3이 1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 1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 이렇게 해서 3분의 2로 수렴한다라고 이런 방법도 생각해 놓으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 플러스 3이네. 1 플러스 3b 얘가 b죠? 여기다 3 곱하면 2죠? 그래서 답은 3이 되겠네. 그래서 5번이 되겠죠. 근데 너무 하다가 생략하다가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뭐 큰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니까. 요거 그러면 할 수 있으려나? 생략해서? 자, 요거 부분 갈게. 요 파트를 갔을 때 분모는 뭐가 될까? 어? 됩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나온 거 이해되지? 요걸 연습을 좀 많이 해주면 되게 편한데 이해되니? 얘를 했을 때가 지금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네? 2번? 여기 답이네? 요거 약분되니까 그냥 생각 안 해보고 그냥 한번 해봤어. 이제는 문제를 한번 골라볼래? 오른쪽 줄에서. 그래서 촬영하는 거라서 이제는 생각하는 것도 좀 줄이고 그리고 정석으로 하는 것도 이렇게 혹시 다른 학생들이 왔을 때도 봐야 되니까. 몇 번 풀어볼까? 다 똑같네 생각이.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수열이 존재하네. 그러면 AN 수열은 DN A-D 하니까 마이너스 1.
아 1부터 시작하는 홀수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집어넣읍시다.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여기가 루트 n, 그 다음에 괄호에서 루트에 a의 n 플러스 1이죠? n 플러스 1하면 2n 플러스 1 되겠네. 마이너스 루트에 an 2n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유리화를 시켜야 되겠네. 그러면 분수를 만들고 루트 n은 일단 냅두고 요거의 켤레를 분모에 곱하죠. 2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에 2n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에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2n은 사라지고 곱하기 2가 돼버리네 라고 할 수 있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전부 다 2분의 1차죠. 그래서 수렴하는 것은 루트 2 그 다음에 2. 그래서 2루트 2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루트 2로 수렴하네. 답은 2번이 되겠죠. 뒤에 또 있네. 43번 가볼게. 왜 다 터프 문제지? 와, 44, 45는 왜 터프라고 돼 있냐면 다 5문제짜리야. 시간이 원래 걸리게 만드는. 재성아, 44를 할까 45를 할까? 45. 항상 애들은 마지막 걸 하는구나. 자, 45번 갈게. 그 중에서도 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찾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을 찾는 거죠? 자, 재성아, 너의 감을 믿어서 몇 번을 출발해 볼래? 5번. 자, 5번은 일단 얘가 뭐니? 0으로 수렴하잖아.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되더라도 그냥 0으로 수렴하는 거야. 와, 너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와. 아니, 솔직히 이게 그냥 단어 마무리도 나왔다. 그러면 5개 중에 뭘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우리는 뭐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고 있잖아. 그럼 그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있겠지. 1, 2, 3번 중에 있겠지, 답이. 얘는 또 당연히 봐도 뭐니? 맞는 내용이네. 2차항의 개수만 봐도. 1, 2, 3번 중에 뭘 해볼까? 2번. 자, 2번 유리화 갑니다. 루트에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n 플러스 루트에 n제곱 플러스 1.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에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사라지겠네. n제곱이 사라지고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네. 그러면 수렴하는 값은 1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 대박! 한 방에 맞췄네. 위에 거 풀 때도 당연히 한 방에 맞출 수 있게끔 잘 한번 풀어봅시다. 자, 위에 거 골라서 44번 골라서 바로 한번 풀어봐. 왜 촬영이 59분밖에 안 되지? 2시간 잤네. 자, 8번 유형 가볼게. 자, 똑같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이번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미지수를 어떻게 결정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그래서 부호가 반대인 걸 꼭 기억하고 출발을 해줘야 돼. 자 일단 얘는 뭐 크게 대표 유형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가볼게. UDR을 했다 생각하고 식을 적어볼게. 루트에 an 제곱 마이너스 bn 그리고 플러스 2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하면 근호가 사라지고 마이너스에 뒤에 거 제곱하면 4n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a 마이너스 4의 n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n 이렇게 만들어지겠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런데 마이너스 3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했는데 마이너스 3이라는 값으로 분모는 1차 플러스 1차란 말이야. 그러면 분자도 1차만 있어야 되니까 얘가 0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a 값은 4라는 걸로 찾아낼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면 우리는 수렴하는 값을 갑시다. 여기에 4를 딱 집어넣어서 그러면 루트 4니까 2 플러스 1차 항의 개수 2 1차 항의 개수 마이너스 b 이 값이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b 값은 12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AB 하니까 48 이렇게 나오죠.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볼까? 48번 쪽으로 가볼게. 자, 이런 거가 이제 내가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가는 거야.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서 UDR을 할 건데 지금 보면 여기가 양의 무한대죠? 근데 B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돼버려서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부호가 서로 반대여야 되네. 앞쪽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뒤쪽에는 마이너스여야 되니까 B 값은 플러스다라는 걸 일단 생각하고 출발하는 거야. 괜찮죠? 그러고 나면 유리화를 해주는 작업은 동일하게 펠레를 곱할게. n제곱 플러스 an 그 다음에 플러스 bn 그 다음에 여기는 앞에 거 제곱하고 마이너스에 뒤에 거 제곱하면 b제곱 n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b제곱의 n제곱 플러스 an 이렇게 딱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조금 전 작업하고 동일하게 분모가 다 1차들로 돼 있으니까 얘가 0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b값은 풀마 1 중에서 b값은 양수인 1이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1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가 수렴하는 값은 분모의 1 플러스 1 분의 a로 수렴하는 거네. 그게 2로 수렴하니까 a 값은 4가 되겠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두 개 더하면 답은 5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기는 뭐 터프 문제까지 별 다른 문제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달라지는 게 있나? 어떻게 괜찮니? 더 나가도 괜찮겠어? 다 나갔다? 그러나 이제 다른 건 없는데 왜 터프 문제인지 한번 보고 싶다. 자, 넣어봅시다. 유진아 B의 부호는 여기 앞쪽이 플러스네. 그럼 여기에 요 놈 자체는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B의 부호는 마이너스라는 걸 생각해 줘야 돼. 괜찮지? 자, 그러면
여기서 애들이 이거 혼돈이 많아서 이거 터프 문제라고 돼 있구나. 일단 유리화를 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건 되지? 재성아, 요 뒤쪽에 뭘 적어야 될까? 마이너스 bn 항상 요 놈의 부호 반대인 거를 적어줘야 돼. 켤레니까 플러스 4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터프 문제 맞네.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해볼게. 앞에 거 제곱 하니까 여기는 좀 과정을 거치자. n제곱 플러스 a의 n 마이너스 뒤에 거 bn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전개했을 때 여기서 1이 있고 마이너스 b제곱 있죠? 그러면 1 마이너스 b제곱의 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차항의 개수 a가 있고 여기서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8b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8b의 n 되고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차는 사라져야 되니까 b 값은 펄마1 중에 마이너스니까 b 값은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수렴하는 값을 가지고 갈게. 1. 그 다음에 1차. 그 다음에 1차. 그래서 이 값을 대입하면 얘는 2분의 a-8이라고 되겠네, 그치? 그런데 얘가 뭘로 수렴합니까? 5로 수렴하죠? 따라서 a 값은 18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17이 되겠네? 괜찮죠? 50번 안 풀어봐라. 이거 실수를 생각보다 많이 하니까 조금 풀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없을 텐데? 신기하더라. 겹쳐지는 것도 많긴 한데 그래도 많이 모았다 생각보다. 내가 모은 거 한 20개 정도? 나머지는 다 학생들이 다 갖다 준 거야. 채점 됐어? 자, 이제 소수 부분의 극한값의 계산이네, 그지? 소수 부분은 완전 제곱수 이게 중요한 거거든. 어떤 놈이 나와 있을 때 그게 뭐의 완전 제곱 이렇게 해서 어떤 루트가 이렇게 있을 거야. 요 놈. 자, 요 꼴만 잘 생각하면 돼. 요 밑과 요 밑이 무조건 1차이 나야 됩니다. 요런 논리로 해서 그러면 얘가 벗겨지니까 얘는 A야. A라는 것보다 크고 그 다음에 벗겨지니까 얘는 A 플러스 1보다 작네? 그러면 얘는 A 점 얼마 나오니까 정수 부분이 A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차이 나는 것만 잘 생각해주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얘도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거니까 바로 이 부분으로 갈게. 이제 가는 거죠. 루트에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라는 것이 어떤 완전 제곱보다 더 큰 거니? 그리고 어떤 1차이 나는 완전 제곱보다 작다는 것을 밝혀야 되겠죠? 요 놈은 어떤 완전 제곱보다 크고 어떤 완전 제곱보다 작니? 그렇죠. n제곱보다 크고 n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작죠? 1차이 나는 거. 그랬을 때 우리는 요것만 딱 판단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루트라는 것은 n 그 다음에 플러스 소수 부분 저기 나와 있죠? an 이렇게 된다는 뜻이네, 그지? 자, 그러면 리미트 an을 구하시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an이라는 것은 결국 루트 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이거에 대해서 극한값을 찾으시오라는 뜻이네.
연습했던 거네. 얘 내려가면 여기에 개수 1 플러스 n의 개수 1 하고 1차항의 개수 1. 그래서 2분의 1로 수렴한다라고 되겠다, 그지? 이런 정도? 그러면 그것만 연습해보자. 자, 얘는 뭐의 완전 제곱보다 크니? 어, 2n의 제곱보다는 크고 여기는 2n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작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치? 아, 그러면 얘는 2n 점 이렇게 나가네, 그치? 자, 그런데 새로운 표현이 있어. 크지 않은 최대 정수 2n 점 뭐시기에 이하의 최대 정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2n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2n을 갖다 붙여놓으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얘도 바로 할 수 있겠죠? 수렴하는 값은 루트 4 2 플러스 n의 개수 2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 3. 그래서 4분의 3으로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9번 유형까지는 했다. 10번 유형부터는 또 목요일날 진행을 하도록 할게. 잠깐 쉬었다가 모의고사 풀어야 되니까.